1980년 5월 광주 남동성당 김성용 지임 신부는 계엄 진압군을 막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벗어나 서울로 가고 있었다. 남동성당 이제 80년 5.18 항쟁 시기에는 이제 시민 수습위원회 거점으로서 중요한 이제 장소성이 있는 성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 5월의 어떤 의미로 놓고 보면 실제 이제 시민들의 항쟁 지도부의 역할까지도 했다라고. 광주에 허파였던 옛 도청과 분수대. 지금은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선 그곳 바로 곁에 있는 남동 성당. 이곳이 지난 2005년 5.18 광주 민중항쟁 사적지로 지정됐다. 압제에 신음하던 시민들이 일어나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한 시대를 열어젖혔던 5.18 광주 민중항쟁. 그 역사의 중심에 남동 성당이 있었다. 1948년 북동 본당 성당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남동 성당. 지금의 성당은 1952년 신축한 건물이다. 서럽고 시린 마음을 어디에도 둘 데 없었던 시절, 하얀 성모 마리아상이 두 팔을 벌리고 높이 서 있던 그곳은 갈 곳 없었던 광주 시민들을 따뜻하게 안아줬던 안식처이자 불의에 항거했던 대동세상의 마당이었다. 남동 성당은 일단 해방 이후 유교 직전에 지어진 건물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우선 좀 빨리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당이 위치하는 장소가 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건물에 보다 많은 신자를 모시려고 하는 것이 첫째 우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중세 기독교 천주교의 건축, 즉 고딕풍의 건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대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지어졌기 때문에 신자들을 보다 많이 수용하고자 하는 기능이 우선했기 때문에 뾰족하고 위로 솟고 그다음에 회중석과 회당이 나눠지고 성가대석과 제단이 나눠지는 그런 기능을 우선하기보다는 보다 좀 단순하고 또 경쾌하고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좀 기능적으로 좀 편하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아 문화전당 바로 뒤편 무등산 방향에 있는 남동 성당은 인근 사동, 박림동, 학동, 산수동, 지산동에 살던 가난한 신자들이 오갔다. 그러자니 자연스럽게 성당은 종교적 공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모이는 회합의 장소로 쓰이곤 했다. 80년 당시의 김성용 신부 같은 사제들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교회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광주 천주교 광주대교구 안에서 두 번째 성당이거든요. 광주에서 북동 성당 다음에 남동 성당이 이제 1949년에 설립이 됐었죠. 그래서 기존의 성당은 북동 성당밖에 없었으나 이제 그게 갈라지면서 둘로 나누어지면서 아마 광주의 신앙의 보고 또 신앙의 어떤 이제 분산되어가는 하나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청이 바로 근처에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마 도청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의 그 모임이라든지 그런 중심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성당이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그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18이 일어나자 옛 도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남동 성당에서 시민수습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그곳 김성용 주임 신부와 홍남순 변호사, 명록은, 송기숙 교수 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 계엄군을 상대로 협상을 펼쳤다. 더 이상 시민의 피를 흘리지 않으려는 필사의 노력이었다. 80년 5월의 어떤 의미로 놓고 보면
실제 이제 시민들의 항쟁 지도부의 역할까지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동성당에 계셨던 여러분들이 이제 김성룡 신부님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70년대 반유신 반독재 투쟁들을 지역사회와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사성 속에서 80년 5월에 그 의미 있는 장소로 쓰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지 역사성을 80년 5.18 그 전으로 좀 확장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이제 민주주의 역사들하고 남동성당은 같이 해왔던 그런 맥락들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49년 박문규 미카엘 신부를 초대 주임 신부로 모시고 첫 미사를 드린 남동성당은 1950년대와 변혁의 격동기인 6, 70년대를 거치는 동안 헐벗고 힘든 민중들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7, 80년대에 역시 격렬한 저항운동의 장소였다. 아마 그건 옛날에 그 70년대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그리고 독재 정권이 이제 들어서고 유신도 나오고 할 때 원래 가톨릭이 그 사회 참여 뭐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 참여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냥 뭐 믿음으로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아마 그런 사회 참여 요구에 우리 천주교가 부응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독재 정권이라든지 끊임없이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 참여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70년대 유신 독재 때 광주는 가장 앞장서서 타도를 외쳤다. 암혹했던 그 시기 종교인과 지식인, 학생들이 그 주역들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바람막이 역할을 했던 공간 남동성당은 항상 그 운동의 무대였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버티고 있었던 것도 그 한 이유였다. 광주의 이제 대표적인 장소들이 지금이야 이제 많은 공간들이 있고 운동의 어떤 물질적인 내지는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워낙 엄혹한 시기였기 때문에 운동에 나섰던 분들은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종교계 인사들에서는 이제 목사님들, 신부님들이었기 때문에 실제 70년대의 반유신 투쟁의 실질적인 역할들은 거기서 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광주시 동명동에 있는 작은 인권 도서관. 매주 수요일 이곳에서는 소박한 독서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을 이끄는 이는 올해 나이 79의 안성래 여사.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 대부분은 이미 고인이 되시고 지금은 안성래 여사만이 5.18 당시의 남동성당을 기억한다. 안성래 여사의 기억 속 남동성당은 어떻게 남아있을까? 5.18 당시 광주 기독병원에서 근무했던 안성래 여사의 기억 속 5.18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 5월 20일 단 하루 만에 23명의 시민이 대수술을 받는 등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했던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되었다. 대금주의에 참여하고 복종하는 국민 정선을 드높인다. 유일하게 열린 문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는 그 가족이 그렇게 당하고도 험한 그런 그 형사들 각각 자기 형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옹교임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집만 겨우 왔다 갔다 할 때였었는데 남동성당이야말로 그때 우리에게 그런 그냥 막힌 그 속에서 유일한 우리를 그 나아갈 수 있는 문이고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언로의 그 통로였었고 그래요. 그렇게 남동성당은 어둠에서 빛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악의 세계에 성령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했다. 그에 화답하듯 당시 김성룡 주임 신부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어두운 곳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남동성당 하면은 저는 그 저 신부님들이 딱 그 미사복을 입고 그 저쪽에 그 신부님 사제실에서 성당으로 이렇게 그 대오를 딱 정비해 가지고 그 사제실에서 이렇게 그 많은 신부님들이 딱 이렇게 성당으로 예배소리로 들어오는 그 상징을 항상 저는 그냥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시면은 그때부터서 그래 결코 저기 정말 이 악이 오래 가지 못한다 하는 비장하지 않겠어요? 동료 신부는 감옥에 있고 우리는 정말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진실과 이 분노와 이 희망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신부님들의 그런 그 대오를 지어서 딱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그 모습은 제가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1949년 북동 성당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남동 성당은 1957년 화순 성당을 비롯해 이후 인근 지역인 계림동, 월산동, 박림동, 호남동, 지산동 등지에 성당을 지어 차례대로 분리 독립시켰다. 또 그동안 초대 박문규 미카엘 신부로부터 5.18 당시의 김성용 프란치스코, 지금의 김영철 요한 보스코에 이르기까지 15대째 주임 신부를 맡고 있다. 주일이나 여러 축일 미사를 하는 날이면 성당은 성인을 입은 신부와 수녀님들, 하얀 미사복을 쓴 신도들이 가득 채운다. 본당 설립 이래 이곳에서 12분의 사제를 배출한 일은 남동 성당의 남다른 축복을 말해준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 마음속에는 정의와 평등과 이런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아무리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된다 해도 그런 것들이 짓밟히거나 억압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인간적인 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와 화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표출하는 방식은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집회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18은 당시 폭도들의 망동이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80년 이후 또 우리는 얼마나 애를 써왔던가. 그래서 그때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5.18 추모 미사를 지내온 남동 성당은 폭도를 민주 시민으로 만들어온 역사 그 자체다. 또 그 길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정의와 평등, 사랑이 넘칠 때까지. 80년 이제 저희가 5.18 민주화 운동은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항쟁이라고 이야기하면 항쟁의 진실을 구현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은 이제 5월 27일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5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 운동의 어떤 거점으로서 남동 성당이 말할 수 없을 때 말했고 특히 이제 5.18의 어떤 참상 가장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진. 근데 그런 이제 사진이나 영상 자료 부분들도 다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되지 못하는 과정에 남동 성당에서는 매년 추모 미사를 했고 추모 미사 과정들 속에서 5.18의 진실들을 규명해 왔기 때문에 특히 남동 성당 같은 경우는 매 5월 18일이 되면 추모 미사를 드렸던 뭐 이런 이제 이후의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에 중심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사성까지 고려해서 사적으로 지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언 35년이 지났지만 매년 5월이면 남동 성당에서는 여전히 5.18 사진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아득히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 흑백의 장면들. 총칼에 난자당한 몸뚱이로 두들겨 맞거나 끌려가는 사진들. 남동 성당에서는 해마다 5월이 오면 이런 사진을 전시한다. 그것은 기억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성당의 경고다.
또 그것은 우리가 1980년 광주와 남동 성당의 과거에서 나와 이웃들의 내일을 열어가는 문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역사적인 그런 걸 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남동 성당이 그런 5.18의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삼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국이라든지 또 사회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일이 일어난다면 또 그렇게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서 한다면 어떤 것이든 같이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우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남동 5.18 민주화운동 기념성당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 그리고 인간다움을 가장 먼저 외쳤던 5.18 당시에 그런 본당으로서 앞으로 그런 사회적인 참여 문제 또 일반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으면 함께 연대하고 또 상징적으로는 도청 지금 분수대밖에 안 남았지만 도청에 가까운 그래서 시민들이 모였을 때 얼마든지 함께 지원하고 연대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1980년 5월을 광주의 자랑으로 떠올렸을 때 기억나는 장면과 장소, 이야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죽음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남동성당 마리아상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다. 누군가 정의와 평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기원한다. 슬픔보다 분노가 다가왔던 그해 1980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를 꿈꿔왔던 남동성당. 사제와 수녀님들, 그리고 신도와 시민들을 잇는 뜨거운 마음들이야말로 바로 남도의 보물, 빛과 소금이다.